상의의 로그, 비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의의 비로그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사셨나요? 저는 최근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외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감사할 일이 많이 가득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각설하고 오늘 상의 비로그는 앨릭스 코브 박사의 우울할 땐 뇌과학 이 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우울할 땐 뇌과학. 네. 이 책을 제가 작년 말에 서점에 갔다가 이 노란색 풍선 때문에 이렇게 눈에 끌렸는데 뇌과학이라는 제목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용어들이 사실 좀 어려웠어요. 신경 전달 물질계, 그 다음에 그 전전두피질, 그 다음에 뭐 변연계, 뭐 이런 거 이런 등등의 뭐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용어들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불안한지,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불안하다면 뇌를 이해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안한데 뇌까지 이해하라고? 그럴 여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이해해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불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떨 때에 그 불안한 감정을 인지하시나요? 저 역시 단순히 현상,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나의 뇌가 어떻게 이 불안을 인식하고 느끼는지, 그리고 불안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다면 뇌를 이해하라.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불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볼게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신분석 용어 사전에는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도 또는 정서적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잠재적 문제를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앨릭스 코브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9페이지고요. 불안은 공포회로가 활성화한 결과이며 불안은 변형계 내의 회로들이 매개한다 라고요. 어렵죠. 간단하게 이 변형계라는 것은 우리 뇌의 감정 영역에 해당하는 신경 회로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1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렇게롬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잘 포커싱이 안 맞으니 여기 따로 띄워 놓을게요. 이 변형계는 뇌의 감정 영역으로 흥분과 공포, 불안, 기억, 욕망 등을 관장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대상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이 불안은 오직 이 변형계가 담당하고요. 주로 편도체, 해마, 시상하부 사이에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관여한다고 합니다. 네, 어렵지만 쭉 설명드릴게요. 편도체는 위험한 상황을 알아차리는 일을 맡고 시상하부는 투제 및 도피 반응을 맡아서 교감신경계를 작동시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촉발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네, 저도 사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뭐 편도체, 시상하부 지금은 약간 잡히긴 했지만 해마도 있고 전전두피질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대상피질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네, 어쨌든 이런 기본 개념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잠재적 문제를 인지해서 불안을 느끼면 이 뇌의 감정 영역에 해당하는 변연계가 반응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불안이라는 녀석은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을 예측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한 염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앨리스 코브 박사가 책에 예시를 든 게 있는데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밭에서 사자가 튀어나와 나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것, 이것은 공포다. 네,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공포라는 감정인데, 불안은 풀잎이 일렁이는 것을 보며 거기에 사자가 숨어 있다고 짐작할 때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공포와 불안의 차이는, 공포는 실제적으로 벌어진 위험에 대한 그 감정인 거고, 불안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짐작할 때 느껴지는 감정, 이 감정, 이것이 불안인데, 불안이 공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변형계에서 똑같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71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저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변형계는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장차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인을 제공한 모든 요소를 파악하려 애쓴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예측할 수도 있었을 최근 기억 속의 무엇과 그 일을 연결하려고 한다. 나중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촉? 네. 즉 앞에 예를 들었던 그 풀밭과 사자, 이거를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풀밭에서 풀잎이 일렁거리다가 사자가 튀어나왔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풀밭이 우거진 곳을 지나야만 할 때 되게 불안하겠죠. 왜? 나는 실제적으로 그 풀잎이 일렁일 때 사자가 튀어나왔던 것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풀밭이 우거진 곳을 내가 피해 가거나 아니면 꼭 가야만 할 땐 뭐 가드들 혹은 총 뭐 이런 것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뭐 무기를 이렇게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책에 나온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공포라는 거는 실제적인 위험에 대한 그 감정인 거고, 불안이라는 거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뇌의 감정 영역에 해당하는 변형계는 똑같이 작동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불안할 때 어떻게 진정시키시나요? 네, 즉 불안한 변형계를 진정시키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코브 박사는 첫 번째 방법으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불안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 단순히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즉, 내가 불안하다라는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전전두피질이 편도체를 진정시킨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전전두피질.
전전두피질은 변형계가 그 뇌에서 감정적인 영역이었다면 전전두피질은 생각하는 뇌 영역이에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UCLA 심리학 교수 나오미 1세 아이젠버그는 감정을 언어로 옮기기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참가자들에게 감정적인 표정이 담긴 얼굴 사진을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감정적인 표정이 담긴 얼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참가자의 편도체가 이 사진 속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한 거죠. 이때 이 편도체가 되게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봤을 때. 근데 이 주제가 이거였죠. 감정을 언어로 옮기기라는 주제.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고 한 거예요.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처음에 사진을 봤을 때는 이 편도체, 그 걱정과 불안을 담당하는 이 편도체가 되게 활성화됐었는데 그 감정적인 그 감정에 그 사진에서 느껴진 그 감정, 이 감정에 이름을 붙였을 때 편도체가 오히려 활성화된 게 아니라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전두피질이 오히려 활성화된 거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니 편도체가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 감정이 발생되는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그 결과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완벽한 공부법이란 책의 감정편에 나와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을 먼저 보고 이 책을 봤는데 비슷한 맥락, 같은 맥락이 나오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이 책을 봤을 때. 그리고 완벽한 공부법에 나온 것들도 그 책이 정말 되게 괜찮은 책이구나, 좋은 책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어찌 되었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건데 알아차리면서 그냥 맞아, 나 지금 불안해, 나 지금 불안해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완벽한 공부법에도 정서 명명하기에 글로 적어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불안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나 불안해 라고 하면서 적는 거예요. 글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적어보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는 거죠. 요새 핸드폰 좋잖아요. 녹음기는. 영상도 되고. 네, 되게 오글거리지만 이것을 왜 하냐면 이렇게 소리내서 그 적은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그 녹음한 것을 내가 다시 들어보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현재 이 감정을 의식적으로 내가 알아차린 거니까. 네. 그러면 내 감정을 점검하면서 원인을 내가 왜 불안한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거나 혹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막연한 불안함이었다면 뭐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완벽한 공부법에서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도 네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왜 불안한지. 네,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내가 불안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 그리고 글로 적어보고 한번 다시 객관적으로 보고 들어보자. 이것입니다. 불안을 진정시키는 두 번째 방법. 78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 읽어볼게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단순하죠. 걱정과 불안은 자신을 미래에 투사하는 일이므로 현재에 완전히 몰두하면 걱정과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 된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에 완전히 몰두하며 걱정과 불안은 허상이 된다. 걱정과 불안이 이것은 여기 써 있지만 미래에 이렇게 벌어지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되면 나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라는 그 이야기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앉아서 어떡하냐,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의식적으로 좀 움직여요. 일부러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았으니 오케이, 좀 움직여볼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당장 뭐 사무실을 청소해야 된다면 청소를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요새 최근 들어서 많이 쓰는 게 많이 걸어요. 1시간이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요 사이로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는데, 이때 내가 왜 지금 이 불안함을 느끼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걷는데, 이때 걷고 나서 걷는 것에 좀 집중을 많이 해요. 걸을 때 뭐 주변을 관찰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대로 내가 걷고 있는지 이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걱정하고 불안했던 이것들이 잠시 잊혀져요. 제대로 걸어야 되니까. 축 처져서 걷고 싶진 않으니까. 그렇게 걷다 보면, 걷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했지? 이 마음이 좀 수그러들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발전적인 계획을 하거나, 내가 이것을 왜 잘못했지? 이것에 대한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수정해 가는 거죠.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딱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불 정리를 내가 해야 돼, 뭐 청소를 해야 돼, 뭐 운동을 해야 돼, 뭐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하는 거. 그러면 걱정과 불안했던 것, 이 감정이 이제 사라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대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이렇게 내일 당장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일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일 또 뭐 먹어야 되냐? 이런 걱정, 불안을 느낀다면 그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불안한 것이 조금은 수그러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작가님은, 이제 앨리스 코브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면 아래에서 부글거리는 불안일 뿐이라면 그 사실을 인지한 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자. 포커싱을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로 옮기자라고 써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뇌가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한 결과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래요. 걱정과 불안은 그냥 불안함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앨리스 코브 박사의 우울할 땐 뇌과학, 이 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불안하다면 뇌를 이해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불안하다면 뇌를 이해하라. 이 뜻은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냥 경계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그 걱정에 따른 감정, 불안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뇌의 활동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불안은 공포회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그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고 뇌에서 그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선. 근데 이것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불안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어보거나 감정, 불안이란 감정, 내가 왜 불안한지 감정을 글로 적거나 그리고 뭐 녹음을 하거나 네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내 감정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불안하구나 혹은 막연한 불안함이라면 오케이 나 이것 때문에 불안했나 보다 라고 인식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서 명명을 해보고 두 번째로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그 행동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 생각인데 산책하는 것도 불안함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몸을 움직이는 거 그냥 불안하다고 계속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좀 움직이는 거 방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움직여 보는 거 네. 이것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한 뇌의 활동이지만 불안함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귀한 여러분들, 귀한 너나 드리님들, 네. 불안하다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체크해 보고요. 조금 더 불안함보다는 기대감, 행복감, 즐거움을 많이 쌓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상의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모두 잘 살자요.